한군 부대 면회실에서 벌어진 작은 말다툼이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 어쩌면 영영이칠 수도 있었을 사소한 갈등이 결국 온 나라를 뒤흔들 만큼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리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한 봄날 새벽에 시작된다. 서울 한복판.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어둠과 새벽빛이 교차하는 시각. 사무실 안은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창가 옆에 앉은 사람은 백나영 준장이었다. 군복 어깨에 반짝이는 별은 그녀가 지닌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는 동시에 짙은 고독을 말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부터 세세한 행정 자료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들이었다. 주위에서 바라보면 늘 강인하고 빈틈없는 군인의 모습이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표정 뒤에는 늘 짙은 그리움과 걱정이 공존했다. 그녀가 짊어진 또 다른 책임.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자리였다. 군에 입대한 지 반년이 훌쩍 넘은 아들. 백현준을 몇 달째 만나지 못한 미안함이 늘 가슴 한구석을 핥히고 있었다.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20년. 그 대가로 얻은 것은 화려한 계급과 명성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는 아들에게 온전히 주지 못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 새벽. 백나영은 조금이라도 일찍 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말에 면회를 가겠노라 마음먹었다. 잠시 서류 더미를 밀쳐두고 책상 한편에 꽂아둔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을 펼치자 아직 어린 얼굴의 현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작고 통통했던 두 볼, 짓궂은 웃음이 깃든 눈. 어느새 그 아이가 군복을 입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이번 주말에는 꼭 시간이 나겠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계급장과 화려함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불필요한 의전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행여 다른 장병들 앞에서 부담을 줄까 걱정이었다. 그 어머니의 배려심은 시작부터 진심이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낡은 스웨터와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은 오히려 수수한 아름다움을 풍겼지만 누구도 그녀가 준장 계급을 달고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모습이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한 뒤 자동차 트렁크에 이것저것 실어 넣었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김치볶음밥까지 모두 아들 현준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혼잣말을 하며 음식 뚜껑을 단단히 고정할 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뚝뚝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저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엄마로서의 모습이었다. 부대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한산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봄바람이 유리창 사이로 살짝 들어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서류와 작전 지시, 보고서에 얽매여 숨가쁘던 시간과는 다른 평온한 아침이었다. 부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과 오랜만에 재회한다는 기쁨. 그리고 장병들 앞에서 드러나는 정체가 혹여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위병소에서는 근무 중인 병사가 꼼꼼히 신원 확인을 했다. 당연한 절차였다. 백나영은 침착하게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다. 백나영입니다. 아들 면회 왔어요. 그녀의 신분증에는 군 관련 정보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진 외에 계급이나 소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발급받은 증명이었다. 간혹 고위 간부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쓰는 특별 신분증이긴 했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 위병소 병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방문 목적과 부대원 이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면회 절차를 진행했다. 면회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소파 몇 개와 테이블, 그리고 작은 자동 판매기 정도가 전부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 아늑해 보이기도 했다. 백나영은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훈련 중인 장병들을 지켜보았다. 규칙적인 구령 소리가 들려오고 모래바닥을 밟는 군화의 발소리가 어렴풋하게 울렸다. 그 가운데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자랑스러움과 함께 묘한 뭉클함이 밀려왔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병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윤성태 병장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군복, 그리고 매서운 눈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주머니, 이쪽에 처음 오시나 봅니다. 아무리 면회라도 복장에 좀 신경 쓰셔야지요.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그는 백나영을 위아래로 훑으며 불쾌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마치 제대로 차려입지도 않고 군기를 흐린다는 투로 본인만의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부모님들 다 이렇게 생각 없이 오시려나 규율이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군생활 도중 허술하게 보이는 어른을 향해 누적된 불만과 왜곡된 권위의식을 표출하는 듯 싶었다. 백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군생활을 오래 해왔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무시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바로 이곳은 아들을 만나러 온 자리였다. 그녀는 굳은 표정을 짓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만약 자신의 계급이나 신분을 드러내면 한순간에 상황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런저런 생각을 못했나 보네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답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적어도 이 부대에서는 평범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윤성태 병장은 기세등등했다. 팔짱까지 낀 채 고개를 까딱하며 한층 오만해진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군부대에는 규율이란 게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이걸 무시하고 자꾸 이런 복장으로 오니 부모님 때문에 군기 빠진다는 소리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또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나요? 요즘 부대 몇 점에 없는 거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싸우시면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나오지 않겠어요?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것은 백나영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갈비찜이며 잡채, 계란말이며 김치볶음밥까지 도무지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평범한 면회객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나영은 길게 숨을 내쉬고 이를 악물었다. 몇 마디 시비로 인해 아들 현준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한 사람의 비뚤어진 태도로 전체를 판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다.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자. 현준이가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괜히 소란을 일으키지 말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지만 윤성태 병장의 무시는 그칠 기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오셔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면 결국 아드님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제멋대로 떠벌리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백현준 일병이 들어선 것이다. 현준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에 반가운 빛을 가득 띄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현준이 환한 웃음으로 달려들려 하자 윤 병장이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다. 현준아. 지금 선임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되냐? 내 어머니도 면회 예절을 안 지키시는데 너도 규율 개념이 부족한 거냐? 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뭐라도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묘하게 꼬여 있었다. 윤 병장의 시선은 엄마와 아들 둘 모두를 경멸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현준이 힘겹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윤 병장은 듣기도 전에 손짓으로 제지했다.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어쨌든 오늘은 내가 바빠서 더 말 못하겠지만 다음번엔 정신 좀 차리고 오시라고. 알아들었죠? 아주머니. 그 오만한 목소리는 면회실 창문을 바람처럼 슬쩍 스쳐 지나갔지만 백나영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파편으로 밝혀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꼴은 참아두고 볼 수 없었다. 현준아. 엄마가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주는 당황하며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괜히 소란만 커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백나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회실을 나왔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힘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들의 어쩔 줄 몰라 하던 표정이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정말 이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현준이는 앞으로 저런 병장의 밑에서 어떻게 지낼까? 끝없이 밀려드는 생각에 그녀는 차 안에 타자마자 흐느끼고 말았다. 군에서 수년 넘게 단단한 정신력을 다져왔지만 아들이 연관된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미안함이 뒤섞 서러움이 되어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백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번호 목록을 스르르 내리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현욱 소장. 그와는 사관학교 동기로 수십 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친구였다. 지금은 국방부 핵심 보직에 올라 군 안팎의 사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했다. 그녀가 전화를 걸기까지 수십 번 망설였던 이유는 간단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군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었. 아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 그러나 윤 병장이 보여준 행동은 개인 일탈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자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 나영이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 있어? 수학이 넘어 이현욱 소장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 한동안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던 사이를 채우려는 듯 반가움이 묻어 있었. 하지만 백나영의 낮게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그도 곧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현우가 지금 나 좀 힘든 일을 겪어서.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오늘 부대 면회실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 윤성태 병장의 모욕적인 태도, 아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그리고 군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과 부조리에 대한 우려,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 이현욱 소장의 목소리는 듣는 내내 점점 낮아졌. 말도 안 돼. 한 병장이 감히 준장님께 그런 말을. 아니, 너도 굳이 계급을 밝히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잖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목소리에 백나영은 간신히 진정을 시키려 했다. 나도 화가 나. 하지만 단지 그 병사를 혼내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어린 병사들이 잘못된 권위 의식에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야. 윤 병장 같은 사람이 어딘가 또 있을 거고 그에게 당하는 부모님이나 병사도 수없이 생길 거라고. 이현욱 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보자. 지금 즉시 국방부 감찰팀을 움직여서 해당 부대부터 조사 들어가겠. 그리고 나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볼게. 내 아들은 내가 어떻게든 보호해주마. 너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백나영은 한동안 차를 출발하지 못했다. 감찰팀이 부대를 뒤집어 놓으면 아들의 군 생활에도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미 윤 병장에게 찍힌 상태다. 애매하게 넘어가더라도 현준에게 좋은 환경이 조성될 리 없었. 무엇보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이들이 비슷한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정말 불편하더라도 감당해야지. 난 엄마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하니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한 뒤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바라본 하늘은 새벽과는 달리 제법 환해졌지만 그 빛이 어쩐지 눈에 거칠게 비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자 현준이 속한 부대는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 예고 없이 찾아와 부대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검문과 서류 확인, 장병 면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대장은 물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긴장했다. 어떻게 된 거지? 국방부가 왜 우리 부대를?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면회 왔다고 하던데 혹시 그분이 민원을 낸 건 아닐까? 병사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안에 시달린 사람은 바로 윤성태 병장이었.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 행색이 감히 국방부까지 손을 뻗을 정도는 아닐 텐데. 그는 속으로 자꾸만 불길한 상상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 게다가 그는 전날 밤에도 후임 병사들을 모아놓고 면회실에서 어떤 촌스러운 아주머니 하나를 갈궜다라며 자랑처럼 떠벌리고 술을 마셨. 그 소문이 더 퍼지지는 않았을까? 불안감은 점점 커졌.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윤 병장은 감찰팀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감찰관들이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기 이를 데 없었다. 책상 한쪽에는 면회실 내부 CCTV 화면을 담은 서류와 영상, 캡처 사진이 쌓여 있었다. 윤성태 병장, 어제 면회실에서 박현준, 일병의 부모님을 응대한 사실이 있지요. 감찰관 한 명이 차갑고 건조한 어조로 질문했. 윤 병장은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정상 주의사항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가 대충 변명하자 감찰관은 CCTV 영상을 재생했. 화면 속에는 윤 병장이 백나영에게 무례한 말을 퍼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 음식 보따리를 가리키며 비웃는 모습. 아들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말투까지.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 이 영상 속 인물이 윤 병장 본인이 맞습니까? 감찰관이 물었고 윤 병장은 얼굴이 파래졌. 이미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감찰관이 서류 한 장을 뽑아 윤 병장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서류에는 백나영 준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군 이력, 현 소속 부대 정보가 선명했다. 어제 윤 병장이 함부로 대했던 분은 대한민국 육군 준장 백나영 장군이십니다.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랬습니까? 윤 병장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설마 그 수수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준장님이었단 말인가?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 감찰관들은 조목조목 질문을 이어갔다. 윤 병장의 평소 행실, 후임들에게 가한 폭언과 갑질, 다른 부모님이 면회 왔을 때 보인 무례한 태도 등등 각종 민원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윤 병장의 언행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후임들에게 자비를 시키고 휴가나 외출을 미끼 삼아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일도 드러났다. 그런 행태가 더는 묵인될 리 없었다. 그 시각 부대장과 간부들은 감찰관의 날카로운 조사를 받으며 진땀을 뺐다. 부대장 역시 허둥지둥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였고 다른 높으신 분들도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터라 내부적으로 덮거나 미루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부대 내 별도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백나영 준장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감찰팀의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실상 본인이 직접 나서서 윤 병장을 즉각 처벌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면 쉽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본을 군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대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얼굴을 숙였다. 장군님,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현준 일병과 장군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 병장에 대해서는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백나영은 부대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병사의 문제를 넘어서 군 전체가 경계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길게 꾸짖지 않았다. 한 사람을 잡아 족친다고 해서 잘못된 문화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감찰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윤 병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시퍼렇게 질린 얼굴에 그간의 오만함은 흔적조차 없었다. 백나영의 군복 어깨에 빛나는 별을 본 순간 윤 병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군님, 제가 정말 미처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백나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윤 병장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어제 면회실에서 그대를 만났을 때는 계급장 없는 한 어머니로서였지요. 그때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한 인간과 한 병사의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윤 병장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저는 그대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같은 잘못으로 누군가의 삶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백나영이 자리를 뜨자 윤 병장은 그의 죄에 따른 군법상 절차에 따라 즉시 징계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상부의 결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는 군 교도소에 수감될 중징계를 받았으며 동시에 강제 전역 조치가 내려졌다. 그의 비위 사실과 처벌 결과가 전 부대 그리고 군 내부 전산망에 공지되자 다른 부대의 장병들까지 술렁였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가차없이 처벌된다는 경각심이 각 부대 간부와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즈음 현준이는 어안이 벙벙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윤 병장의 눈치를 보며 혹시나 엄마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갑자기 감찰팀이 들이닥쳤고 윤 병장은 순식간에 법정에서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네, 어머니. 사실 대단하신 분이셨어. 한편으론 이미 다른 동기들이 미묘하게 눈치를 주고 있었다. 야, 네가 맨날 어머니가 멋있다고 자랑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현준이도 민망했다. 결국 엄마의 계급이 부대로 알려지면서
자신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칠까봐 두려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원들은 오히려 다르게 반응했. 백나영 준장이 윤병장을 혼내준 이유가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군 전체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진정성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도 예전에 윤병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야 속이 뻥 뚫렸. 네. 어머니 덕분에 우린 진짜 살았다. 동기들은 말끝마다 현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부대 분위기도 달라졌.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더 신중해졌. 병사들끼리도 서로 괴롭히는 잘못된 분위기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부대장 역시 장병 인권과 복지를 꼼꼼히 챙기면서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규율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제도를 검토해 장병들이 겪는 갑질이나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특별감찰팀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면회 절차부터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간부들의 교육 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점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군 내부에 자리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현준이의 저녁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준장 어머니의 존재가 알려졌음에도 현준은 오히려 다른 동기들과 더 돈독하게 어울렸고 남은 복무를 성실하게 마쳤. 그 과정에서 군대 생활이 원래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체감했다. 가장 고된 훈련조차 함께 웃으며 극복할 전우가 있으면 감당할 만했.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용기 덕분이라 생각하니 그는 마음이 한층 충만했. 저녁을 며칠 앞둔 마지막 주말 면회 날. 백나영은 다시 부대를 찾았. 이번에도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 위병소 근무병사는 그녀에게 깍듯이 경례했고 면회실에서는 부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화사한 미소로 인사했. 장군님, 또 오셨군요. 늘 부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장병들이 훨씬 밝아졌고 훈련 성과도 더 좋아졌지요. 그 말을 들으며 백나영은 고개를 끄덕였. 모두 부대장님과 장병들이 함께 노력하신 덕분이에요.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며 현준이가 들어섰. 한층 늠름해진 자세와 건강한 얼굴. 그는 엄마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 어머니 그리고 가볍게 포옹하듯 그녀 곁에 섰다. 지난번처럼 억울한 눈물로 돌아서야 했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편안히 보듬으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 현준이는 엄마가 싸온 음식들을 확인하며 농담을 던졌. 어머니, 오늘도 음식을 꽤 많이 준비하셨네요. 윤병장 같은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그 말을 하자 둘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윤병장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대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짧은 면회 시간이었지만 둘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많은 생각들을 나누었다. 현준이는 훈련 중 힘들었던 일, 동기들과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앞으로 전역 후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털어놓았다. 백나영은 그런 아들이 기특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놓였. 어머니, 나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길을 걷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백나영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라면 어느 길을 가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언제든 힘들거나 고민되면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군인이건 아니건 우린 늘 가족이니까. 사람 냄새 풍기는 이 따뜻한 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이었. 오랫동안 달려온 군 생활. 그리고 그동안 놓쳐왔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현준이는 드디어 전역했다. 전역식이 있는 당일, 부대 정문 앞에서 엄마를 찾는 그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병영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해방감도 있었다. 정문 바깥에 서 있는 엄마를 보자 현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백나영 역시 고단함 대신 눈물 어린 기쁨으로 아들을 맞았다. 과거였다면 부대 앞에서까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군복을 벗은 엄마의 편안한 옷차림이 더 잘 어울렸다. 그녀는 현준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요. 지난 1년간의 일들,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주변에서 전역하는 다른 동기들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번져나왔고 일부 부모님들은 사진을 찍으며 감격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드디어 자유다를 외치며 활짝 웃었다. 그 시끌벅적하고도 찬란한 순간 속에서 백나영과 현주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먼 훗날 다시 회상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천천히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현준이는 복학을 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사회로 돌아갔다. 그리고 백나영 준장은 여전히 군에 남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었다. 윤성태 병장 사건 이후 그녀는 각종 군 관련 회의와 토론회에 참석해 병역 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가끔은 군 내부에 보수적인 반발도 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 군 생활은 원래 고된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로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군인으로서 더욱 큰 수치를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우리의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의 장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강직한 태도와 진심 어린 발언은 점차 동료 간부들을 설득해 나갔다. 특정 인물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 함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비판하던 목소리조차 점차 작아졌다. 군 내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간부들이 교육을 통해 병사들과 대화하는 기술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면회실 환경을 개선하거나 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창구를 적극 홍보했다. 어느 부대에서는 병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국민에게 보내는 첫인상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면회 절차 전반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곳곳에서 껄끄러운 시선이나 묵은 관습들이 남아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말을 하며 온전과 방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고 개선안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군 상층부에서부터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작은 씨앗은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릴 것이다. 오랜 군 생활에서 백나영이 배운 것은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계급장이나 높은 지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타인을 보듬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었다. 그날 면회실에서 받았던 모욕은 그녀가 견뎌온 수많은 훈련보다도 더 아프고 치욕스러웠다. 그러나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큰 보람이 되었다. 만약 그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윤 병장은 계속 다른 병사와 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병사들이 곳곳에 더 있었다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결국 작지만 단단한 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군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밝은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현준이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었다.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그는 전역 후 짧은 방황을 거치기도 했지만 곧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도전하고 있었다. 때로는 힘겨운 선택 앞에서 망설였지만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이 뒤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어느 늦은 밤, 백나영은 부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종종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뜨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강단이 서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달빛을 머금은 채 고요했다. 언젠가 이 고요를 깨고 다시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인이란 본래 그런 숙명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아픈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한 걸음의 변화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 또 다른 윤병장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면, 혹은 군이 아닌 어느 곳에서라도 약자를 힘으로 누르려 하는 부조리를 본다면 그녀는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이 되는지 모른다. 작은 정의가 모이고 자라서 언젠가 더 커다란 정의를 이루리라는 믿음. 그녀는 그 믿음을 품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부대의 어느 한쪽 건물에서는 야간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씻고 나와 나란히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 중 한 명도 현준이처럼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복도, 저 생활관, 길고 긴 밤을 견디는 수도 없는 젊은 군인들이 결국 내일의 나라를 지켜낸다.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그녀의 소임이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 깨어난 변화의 움직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의 아픔과 헌신이 담긴 씨앗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가끔 이 사건을 회자한다. 어떤 병장이 어머니 행세를 하던 준장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가 처절하게 당했다더라. 라는 식의 루머를 흥미진진하게 전하는 이도 있고, 그 일로 군 전체가 많이 바뀌었며 진지하게 평가하는 이도 있다. 사실이든 과장이든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을 진부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진부함이 곧 진리가 되기도 한다.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애쓰고 결국 그런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또 다른 어느 날, 어느 부대 면회실에서 한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을 기다리며 간식을 꺼내놓는 모습이 보였다. 면회실을 관리하는 병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부대에 오느라 고생하셨죠? 그 따뜻한 장면을 보며 길을 지나가던 이가 곁에서 미소 지었다. 작은 친절이 쌓여 군과 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이제 한때 윤병장의 횡포로 얼룩졌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를 응징하는 데 앞장섰던 백나영 준장은 여전히 군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일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박현준. 아니, 이제는 백현준 역시 자신의 길을 찾아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엄마로서의 다정함과 군인으로서의 단호함을 동시에 지닌 그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아들. 그들이 보여준 결단과 희생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이다.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누군가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하나의 노력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든다는 사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도 끝내 그 용기는 우리 곁에서 사람들을 지켜낸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군 내외로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편견. 모리에는 한 번의 대청소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지금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때로는 상상조차 못한 강력한 답답함과 맞설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끝까지 흐릿한 새벽처럼 무겁고 음울하던 시간도 결국은 동이 트듯 밝아진다. 그렇게 희망은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로 피어난 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그리고 그 빛이 사방으로 번져 더 많은 이들을 안전한 길로 이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용기 낼 수 있다. 준장 계급장을 내려놓고도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군의 규율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 울림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작지만 굳센 결심을 피워올려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오래전 면회실에서 한 병장의 무례한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피어난 이 이야기의 참된 의의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